여기 보시면은 모바일의 보안이 이렇게 별이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보안에 취약한 그런 제품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경제 공부도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한국도 미국도 수수료 무료인 메리츠증권의 슈퍼365 계좌와 함께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모든 통계가 9월은 아니라고 말한다. 자, 물론 통계라는 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모두가 9월은 약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로 매도량이 많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 반면 매수량은 적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계가 아예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런 흐름은 주식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12개월 중 가장 수익률이 낮은 달이 9월이라고 하고, 그리고 기리분들 진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최근 12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올랐겠습니까? 비트코인이.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오른 비트코인도 최근 12년간 9월 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3.7%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12년간 상승 횟수는 겨우 4번이었고 8번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과연 이번 달도 그렇게 될까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반대로 상승하면 좋은 거고요. 우리가 주식을 이미 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10월 그리고 11월에는 하락이 끝나고 다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는, 포트폴리오 조정의 기회로 삼는 그러한 하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관론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여기저기서 공포 이야기를 또 꺼낼 수도 있는데요. 통계는 통계일 뿐 비관론에 빠지지 말자라고 DS투자증권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온 이야기가 AI 버블인데요. AI 버블로 주가가 빠진다면 그건 매수 기회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물론 지금 이제 고점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은 S&P 500 선행퍼가 22배 수준으로 역사적 고점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른 건 팩트라는 건데, 하지만 이제 퍼가 좀 높긴 하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AI 투자가 단순 투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DS투자증권이 봤을 때는 결국 AI발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다는 게 포인트고, 자, 다만 이러한 얘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은 솔직히 듭니다. 과거 닷컴 버블도 이제 일각에서는 버블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유 뭔 소리야 이제 시작이야 세상이 바뀌고 있어 이런 말을 하면서 연일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언젠가는 터졌던 과거가 있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또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자, 다만 그건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내년까지는 쭉 투자해보고, 혹시나 내년까지도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더 간다, 아직까지 AI 버블 아직 안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때는 서서히 하차 버튼을 누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다만 이 기업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재밌고 꽤나 유익한 데이터인 것 같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이 9월에 만약에 약세장이 된다면은 외국인 순매수 비중이 큰 기업이 오히려 힘이 빠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일수록 외국인이 탈출이 나타나게 되면 취약할 수 있다는 정말 심플한 생각인데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과거 몇 년간 9월 전 3개월간 그러니까 6, 7, 8월이겠죠. 그때 외국인 순매수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이 10월에 들어서 약세가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이제 하락장이 올 때 외국인의 매도가 보통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외국인이 많이 산 기업들이 빠질 수 있다는 건데, 그 위용군이 누군가 봤더니 이수페달스, 롯데관광개발, 워닝IPS, 테스, 효성, 파라다이스, 하나엔진, 두산 이 기업들이
기업이 시총 대비 최근 3개월간 외국인의 매수가 큰 기업 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혹시나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타난다면은 이거 좀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겠다. 요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네요. 만약에 주주분들 계시면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이수페다이스 주봉을 보시면 최근 들어 조금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과 원익 IPS는 최근 들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탈출이 나타나는지 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로봇의 시대는 오는 중. 연일 로봇주가 오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공부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은 마침 신한증권에서 생성형 AI에서 이제는 피지컬 AI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는 노동력 부족 그리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로봇 투자 확대는 필연적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대규모 수혜를 우리나라 로봇주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만 로봇주, 이제 과거에는 테마주로 많이 달렸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적주로 달리는 시기가 슬슬 다가오고 있고, 다만 신한증권이 봤을 때는 실적주는 아직 소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현대무백스랑 로보티지를 꼽았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로봇주를 보실 때 기대분들이 다른 로봇주도 이제 많지만 올해 그리고 내년 흑자 전환하는 기업을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지는 거기에 기준이 부합하는 친구다 보니까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지만 다시 또 10만원까지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은 휴머노이드,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기업들은 괜찮은데 협동 로봇과 산업용 로봇 관련주는 살짝 매출이 아쉽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관련 기업부터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협동 로봇이 키맞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기업은 뭐냐? 바로 현대무백스입니다. 원래는 다른 기업부터 볼까 했는데 이걸 안 다룰 수가 없네요. 신한증권에서 탑픽으로 뽑은 현대무백스, 오늘 또 상한가를 간 기념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 주봉을 보시면 최근 들어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야, 벌써 2배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시총이 6천억을 조금 넘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품절주라고도 불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60%, 그 다음에 HMM이 13%, 자사주가 1.5% 있어서 단 25%만 시장에 물량이 풀려있는 기업, 품절주에 가깝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기업은 이미 실적이 탄탄한 기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로봇주는 흑자 전환만 나와도 막 박수 쳐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은 그냥 이미 매년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흑자는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로봇주와 달리 뭐 유상증자 걱정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들이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뭔가 이상한 걸 느꼈을 겁니다. 맞습니다. 로봇주가 벌써 실적이 탄탄하다는 게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무백스는 다른 걸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현대무백스는 100% 로봇 회사는 아닙니다. 지금은 물류 자동화 그리고 엘리베이터 로봇 솔루션 이러한 관련 기업이라고 하고요. 실적 비중을 봐도 물류 자동화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네요. 로봇은 당연히 아직 소규모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류 자동화가 뭘까요? 딱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모습입니다. 컨베이어 그리고 로봇 소프트웨어가 사람 대신에 물건을 이쪽 저쪽으로 다 움직여주는 기술이고요. CJ 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오리온 등등 여러 회사의 위와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대모빅스는 일단은 물류 자동화 기업이구나, 그리고 로봇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구나 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로봇은 어떤 로봇을 준비하고 있나 봤더니 로봇도 물류 자동화 쪽의 방향을 잡은 모습이에요. AGV라고 불리는 무인 운반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리고 겐트리 로봇이라고 타이어 및 고중량 부품을 운송할 수 있는 로봇, 마지막으로 AMR 자율이동 로봇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전부 다 물류 이동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로봇을 만들어서 물류 자동화 시스템에 넣는 게 목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도 당연히 좋은 회사 많습니다. 실적 탄탄하고요. 이미 흑자를 내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투자하기에 부담이 없고요. 하지만 로봇에 투자하는 이유가 기대분들이 과거 2차전지처럼 야, 이거 진짜 잘 샀다, 한 2년 뒤에 뭐 5배, 10배 이렇게 오를 만한 기업, 이런 것들을 찾는 느낌이라면은 현대무백스 얘기가 아니라 현대무백스처럼 다른 것도 같이 하면서 로봇도 하는 그런 기업보다는 로봇에 100% 집중된 회사를 보는 게 맞겠다. 예를 들면은 로보티즈, 아니면은 하이젠 R&M,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 이런 기업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터진다면 더 크게 터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고 이 회사가 이상한 회사는 아닙니다. 연평균 20%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로봇주 중에서 탄탄한 모습을 나타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뭐하는 기업이라고요? 맞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그리고 뭐 로봇 부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보다는 물류 자동화에 관련된 로봇을 만드는 기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장점은 실적이 이미 플러스라는 거, 그리고 대주주가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들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K 자율주행 택시 가능할까?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택시 기사분들의 파업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하나 꺼냈는데요. 이미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 택시가 흔한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 우버나 타다처럼 막을 순 없고 자율주행 택시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택시 종사자들의 영업권을 매입해야 된다 이러한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호주가 가장 모범 사례라고 합니다. 호주는 과거 우버 도입 후 택시 면허 가격이 급락하자 최저 매입가를 정해서 기존 면허를 사들인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 보상으로 자율주행 택시 기업이 이제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카카오 모빌리티 그런 기업을 들 수 있겠는데 그 기업의 지분을 저렴하게 사는 방법도 제한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금은 선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자 금과 은의 가격이 계속 높아지는 모습, 4개월 만에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고요. 은도 크게 올라서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참고로 은은 올해 들어서 4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대부분의 주식 아닐까요? 대부분의 주식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슬슬 소비 쿠폰 2차가 올 텐데 소비 쿠폰 이야기를 살짝 볼까요? 일단 15만원 1차 쿠폰은 전 국민 중 98.2%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 어디에 썼나 봤더니 소비 증가율만 봤을 때 역시나 안경원이 1등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정육점이 2등, 미용실이 3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 사용 금액이 큰 곳은 음식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 우리가 평소에 가는 곳에서 계속 사용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특별한 점은 2030은 편의점과 카페를 많이 갔고 60대는 약국과 정육점을 자주 가는 모습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1차 소비 쿠폰 다들 받으셨겠지만 혹시나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12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올릭스 그렇게 저평가라고요? 리포트 하나에 1조짜리 기업이 상한가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바로 올릭스. 신한투자증권은 국내 바이오텍 가운데 글로벌 제약사와 본계약을 체결한 곳은 4곳,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그리고 올릭스밖에 없다며 앞으로 임상 그리고 계약 등의 소식으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지금 주가는 너무나 극심한 저평가다 이러한 평가를 꺼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릭스 오늘 상한가에 가는 모습을 나타냈고, 참고로 올릭스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 회사이며 RNA 간석 기반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바이오 잊으면 안되겠죠. 다음입니다. 중국산 로봇 청소기에는 좀 그렇다. 확실히 중국산을 믿고 쓰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중국도 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중국산 로봇 청소기에서 카메라가 지 맘대로 작동하며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드림이, 나르왈, 에코백스 이러한 기업들의 로봇 청소기 몇몇 제품이 불법 조작 가능성 등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로보락은 그나마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과 LG전자는 당연히 우수했다고 하네요. 자, 이거는 이제 한국소비자원에서 나타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르왈의 프레오 Z 울트라, 드리미의 X50 울트라, 마지막으로 에코백스의 디봇 X8 프로 옴니, 여기 보시면은 모바일의 보안이 이렇게 별이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보안에 취약한 그런 제품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걱정한 일이 그렇게 쉽게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사용하고 있다면은 구석에 두고 사용하는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는 카드도 폰도 없어도 결제가 된다. 토스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토스에서 토스 페이스페이를 출시한다고 하고요. 내년까지 100만 개 매장에서 얼굴로만 결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해요. 참고로 이미 진행되고 있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20만 개 매장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정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이미 40만 명의 누적 가입자도 보유했다고 하네요. 다만 아직까지 저 길잇은 얼굴 결제는 그 거리감이 있긴 합니다. 이거 내 정보가 좀 털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도 좀 들긴 하는데 당연히 토스도 잘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볼 때마다 갈수록 보안 관련주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입니다. SK텔레콤만 털린 게 아니라고요. 오늘 보안주가 잠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KT와 LG유플러스도 해킹 정황이 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물론 두 회사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침해된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다만 과기정통부가 지금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결과가 곧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무신사 몸값 10조. 패션 플랫폼 무신사 다들 이용하고 계신가요? 저기를 또 가끔 들어와서 눈팅만 하는 정도인데 무신사는 IPO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관사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증권사들 전부 다 러브콜을 보낼 정도로 매력적이라고 하네요. 사측에서 제시한 몸값이 얼마냐? 약 10조 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무신사의 실적을 보면은 작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달성하며 매출 1.2조 원의 영업이익 1,000억 원대를 기록, 실적이 꽤나 엄청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추후 중국 진출 가능성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10조로 가면은 조금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비교만 단순해보자면은 LIG 넥스원이 10조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대장주인 APR이 8.4조, 삼양식품이 11.7조, 하이브가 12조 등을 받고 있는데 이 친구들의 그 공통점은 해외 진출 아니겠습니까? 해외에서 잘 나가니까 그 캡 자체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단이 열려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반면 무신사가 과연 그 정도까지 되는가? 이러한 얘기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요즘 K컬처가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의류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무신사의 결국 흥행 성공 여부는 해외 진출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가 중요하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카충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